어려운 법을 알기 쉽게 맞춰드립니다. 맞춤형 법률 맛집 맞춤법 TV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요즘 많은 분들의 관심사죠. 도대체 이분은 어디 있는 걸까? 살아는 계시는 걸까? 생사 확인 여부부터 뭐 아주 뜨거운 감자인데 이근 대위. 이근 전 대위죠, 그쵸? 여러모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. 이분 뭐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? 많은 분들이 네. 지금 궁금해하시는 게 이 사람 한국에 돌아오면은 공항에서 바로 수갑 차고 연행되는 거 아닌가? 그쵸, 그쵸.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는 여권법 위반. 두 번째는 우리 형법에 보면 사전죄라는 게 있어요. 사전죄? 딕셔너리 말고 사전죄가 있는데 네. 이 사전죄가 뭐냐면 글자 그대로 사사로이 전쟁을 한다. 국가 대 국가가 아니라 개인이 외국 정부를 상대로 해가지고서는 전쟁을 하게 되면 그걸 처벌하는 조항이 있어요. 사실상 네. 형법 제정 이래로 단 한 번도 적용된 적은 없습니다.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. 그쵸.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예전에 이거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왔었어요. 근데 이근 전 대위 덕분에 네. 또 이게 또 이슈가 되고 이슈가 있죠. 된 거죠.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여권법 위반은 성립할 겁니다. 여권법에 어차피 여행 금지가 아예 가지 못하게 정해놓은 국가로 네. 출국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피할 수가 없을 거예요. 근데 사전죄 네. 요거는 조금 논란이 있어요. 어. 오 변호사님이 되게 열심히 국제조약까지 확인을 하셨는데 진짜요? 네. 오 변호사님이 한번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. 왜 개인이 전쟁을 하면 안 되냐 네. 하면 그 국가와의 외교 관계도 있을 수 있고 혹시 이준열사 혹시 기억하세요? 헤이그 협약 뭐 이런 거 그 헤이그 협약이에요. 아. 헤이그 협약에는 뭐냐면 전쟁은 네. 국가 또는 교전 단체만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사전을 이제 우리나라가 1900 형법 제정할 때 금지했다는 거예요. 아까 현 변호사님 말씀처럼 적용된 예가 별로 없었죠. 아예 없었죠. 아예. 검토를 한 적이 IS에 가입하겠다면서 나간 그 청년이 있어요. 네, 네. 그 미성년자인데 그 사람한테도 사전죄를 적용할까 검토했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어딘지 모르니까. 행방불명이 돼서 어차피 적용이 되진 않았죠. 만일 뭐 인터넷 이런 게 보시면 네. 뭐 사전죄가 적용이 된다. 일단 뭐 헤이그 협약 때문에 안 될 수 있다. 그래서 사전죄가 되면은 1년 이상의 유기 금고예요. 징역도 아니고 금고거든요. 교도소 일을 하잖아요. 징역이랑 금고의 차이는 네. 간단해요. 징역은 교도소에 보내서 놀고 먹는 게 아니라 일을 시킵니다. 그쵸. 인형 눈알 붙이고 뭐 수건 막 이런 거 하는데 금고는 그냥 가둬두기만 하는. 아무것도 안 하고. 본인이 원하면 일은 할 수 있어요. 지금 이거 사전죄가 적용될까를 현 변호사님하고 제가 진짜 네. 치열하게 고민을 했거든요. 저희처럼 고민 많이 하는 네. 사람 없을 거예요. 헤이그 협약을 봤어요. 네. 그래서 육전해법 관습에거나 헤이그 협약 이해조 부속서까지 다 봤는데 네. 일단은 네. 교전권이 인정이 되려면 먼저 지휘 체계가 있어야 돼요. 저 병사가 어느 부대고 또 이게 나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통일된 제복이 있어야 돼요. 이게 아니면 테러리스트예요. 아, 진짜요? 네, 그리고 세 번째는 무기를 공공연하게 휴대하고 다녀야 돼요. 각자의 가만히 있다가 수류탄 던지면 그건 테러 행위인 거예요. 테러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요 세 가지 요건이 맞춰져야 이제 네. 교전권이 있는 건데 저기 침공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네. 이걸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의용군이 막 모일 수 있잖아요. 그쵸, 그쵸. 그럴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민간인이 구성한 그런 의용군도 교전권을 줘요. 그래서 이 헤이그 협약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의용군이 이제 사전이 아니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는데 문제는 이 헤이그 협약 안에서는 그 지역 내에요. 근데 지금 이분은 외국에서 온 분들이잖아요. 그쵸. 그래서 실제로 이 의용군을 허가한 나라들이 좀 있어요. 보면 영국, 덴마크, 라트비아, 폴란드, 크로아티아, 캐나다인데 잘 보시면요. 러시아랑 사이가 더러운 나라들입니다. 라트비아, 하필 그래요? 폴란드. 하필 또. 그래서 저는 이 사전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 네.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실제 우리나라에서 용병으로 뛰시는 분들이 문제예요. 그러니까는 지금 해외에 은근히 우리나라 분들도 파견되신 보안업체 분이? 뭐 이런데 파견이라기보다는 보안업체 같은 데 자기가 지원해서 거기서 근무를 하는 실제 거죠.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추정치 한 3만 명 정도가 용병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요. 그렇게 많이. 예. 이근대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우크라이나에서 모집하는 의용군으로 참전을 한 거고 용병들은 대부분이요 외국 정부를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. 보안업체 같은 데서 목무를 하거나 네.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용병이랑은 좀 다르다는 입장이에요. 그렇죠. 그게 핵심 포인트인데 예를 들어서 이근대위가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군 단위를 편제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의용군 부대를 두는 거죠. 거기에 이제 부대원으로서 지휘 체계를 가지고 무기를 휴대하고 했으면 이걸 과연 사전이라고 볼 것인가? 결론은 얘가 우크라이나에서 어떻게 전투를 했느냐 그냥 자기 팀원들 데리고 다니면서 게릴라하고 테러하고 그렇게 했으면 사전죄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그쵸. 우크라이나에서 편성한 정규 의용군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만약에 지휘체계를 갖추고 활동을 했다 그러면 사전죄가 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.
한 가지 네. 지금 주한 우크라 대사관의 발표이긴데 우리나라에 참전한 분이 한 100명 정도 된다 그래요. 근데 실제로 그 중에서 한 5명은 외교통상부 여권법으로 이제 고발 조치를 했는데 러시아가 그랬어요. 의용군은 이제 용병으로 보겠다라고 했거든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 포로 잡혔을 때 네. 재납의 협약의 규율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. 포로의 대우를 못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근전 대위가 여권법으로는 위반이 됐다는 사실이 확인될 수가 있지만 이 사전죄에 대해서는 돌아와서 그곳에서 어떻게 지냈는지의 여부에 따라 좀 결정이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. 무사히 그냥 무사히 그냥 돌아오셨으면 귀환하세요. 좋겠어요. 무사히 귀환하시길 바랍니다. 네.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. 오늘도 저희 영상 보시고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. 알림 설정까지 많이 부탁드릴게요. 안녕. 감사합니다.